이 개념에 의거해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는다 라는 말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고 그랬습니까? 수직선 그림, 확정, 미확정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부등식을 풀어서 확정된 녀석 표시하고 미확정된 녀석을 조금씩 이동하면서 중요한 그림을 찾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 우리한테 뭔 짓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양변에 10을 곱한다. 그래서 3x는 마이너스 17은 10 이하야. 결국 3x는 27 이하야. x는 9 이하야 라는 확정된 영역 나왔어요. 자, 이제 밑에 있는 녀석 풀겠습니다. x항은 x항끼리 가야 되죠. 그래서 식 좀 풀어놓고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수직선 그림 그리겠습니다. 확정된 녀석 표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확정된 녀석을 표현해야 되는데 해를 갖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얘는 k-10 이상이야. 근데 해를 가지려면 요런 패턴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게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k-10 이렇게 되면 오 이렇게 해를 가질 수 있잖아 라고 해를 갖는 상황을 그려놓고 이제 k-10과 9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거예요. k-10은 9보다 작으면 좋지. 해를 갖지. 여기서 우리 항상 따져야 되고. 그러면 얘가 같아도 해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있지. 얘 같아도 돼요. 왜? 같을 때는요. 이런 상태가 되거든. 요런 상태가 되거든. 그러면 해가 많지는 않지만 요 한점 9에서만큼은 해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요식 풀면 K는 19 이하 이렇게 나오네요. K 값의 범위는 19 이하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래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와 있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 내신 분, 답 못 나왔으니까 A는 3보다 A는 3보다 이하 못 나왔어요. A는 3보다 크다. 자, 우리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갖지 않도록 그래 연립부등식은 우선 따로 풀어서 공통해. 그래 따로 풀어봐야지. 4x는 16 이하, x는 4 이하 확정된 녀석 하나 나왔고 x는 3a-5 이상 미확정된 녀석 하나 나왔네요. 자, 수직선 그립니다. 4 이하라고 확정된 녀석 하나 그려줘요. 그리고 해를 갖지 않게 요 3a-5 이상을 그려줘야 돼. 해를 갖지 않는 경우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 해를 안 갖습니다 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3a-5 요게 요렇게 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그래 3a-5가 4보다 크면 좋지. 그러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거 등호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등호 들어가면 근이 하나 생겨버리지 겹치면서. 그래서 해를 갖지 않으려면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범위 구합니다. 결국 3A는 9보다 크구나. A는 3보다 크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의 문제. 사실 이 문제도 중학교 수학과정이었어요. 교육과정 바뀌기 전까지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제 풀어보세요. 답 내신 분 답 얘기해 주세요. 이 집 뭐 나왔어요? A는 2, 2, 3, 3미만. A는 2, 2, 3, 3 미만. 감기 걸렸구나? 그 시키면 안 되겠다. 말하기. 뭐가 앞으로 보인다. 자, A는 2, 2, 3, 3 미만. 정답 나왔습니다. 자, 10초 후에 같이 풀게요. 마무리 지으세요. 자, 우리요 개념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인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주어진 경우에 역시 우리는요 우리에게 부등식에서 가장 유리한 수직선 그림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확정된 점을 표현합니다. 앞에 있는 녀석과 약간 차이가 있다면 얘는 점점점 이런 애들을 표현해주고 그 사이에 미확정을 그려 넣어야 돼요. 자, 앞에 있는 개념보다 약간 더 비슷하지만 난이도가 더 높아졌어요. 누구 때문에? 중간에 점점점 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요 연립부등식이니까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 구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식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양변에 뭔 짓을 한다? 10을 곱한다. 그래서 사이에 x 플러스 1은 10x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와서 4x 플러스 4는 10x 마이너스 20이네요. 결국 넘어가면 6x는 24보다 작다. x는 몇 나오겠습니까? 6, 4, 24. 4보다 작다.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이제 요 녀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벌써 다 풀렸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수직선 그림을 그릴 거고요. 자, 우선 확정된 녀석 4보다 크다. 요 녀석을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 얘는 4보다 커라고 이와 같이 표현을 잘못했나? 작다구나. 미안해요. 칠판에서 뒤집어서 보면 가끔 거꾸로 보여. 얘 4보다 작다네요. 자, 4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수 x가 2개가 되려면 그림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와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 정수 x가 2개면 그 정수 하나는 누가 되겠어? 4. 그 정수 하나는 누가 되겠어? 2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게 보이는 a-1이 이렇게 들어가면 와, 정수 x가 2개가 되는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을 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2개만 들어가게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합니다. a-1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범위에 놓여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등호 유무 보도록 할게요. 2에는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등호 들어가 버리면 만족시킨 정수 x가 3 하나밖에 안 나오죠? 등호 못 들어가요. 그럼 1에는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1 여기에 이렇게 뻥 뚫려서 들어가 봤자 1은 안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등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셔야 합니다. 결국 양변에 1 더해주면 2 이상 3 미만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점점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요. 예, 부등식의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 나와 있네요. 예, 소금물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요. 예, 소금물 하면 또 농도 공식 아니겠습니까? 자, 농도 공식 여러분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농도는 예, 소금물 분의 소금 그리고 곱하기 100. 자, 여러분요 요렇게 알고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에요. 그런데 실제 소금물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공식은 옆에 있는 공식이에요. 얘는 기초, 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이론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농도를 구할 때는요, 보통 어떤 행위를 사람들이 하냐면 소금물에다가 소금물을 넣어, 그치? 거기에다 그냥 소금만 붓기도 하고 심심하면 물도 붓기도 하고 심심하면 걔를 또 증발시키네? 맞습니까? 소금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는 소금물에 소금물을 집어넣고 소금만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증발시키고 이게 끝이야.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농도를 구할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가능한 모든 상황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소금물에 영양을 주는 요소들. 자, 소금물은요. 소금 더하기 물이지? 그러므로 맨 처음에 소금물이 있었어. 그럼 뭐 소금물 몇백 그램 있겠네? 여기에 새로운 소금물을 들이부었어. 그러면 소금물이 추가가 됐겠네? 여기에 내가 소금을 부었다? 그래도 소금물의 양은 늘어요. 왜?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이니까. 여기에 맹탕 물을 집어넣어요. 그래도 소금물의 양은 늘어요. 그리고 여기에 뭔 짓을 해? 빼기! 증발량. 되겠습니까? 예. 증발량. 뭐 이런 행위들이 소금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요 소금물에 들어있는 지금 여기에 보면 소금이 들어있는 요소는 요거 3개밖에 없지.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을 분자에 실어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소금물이 주어졌을 때 소금은 어떻게 구하냐? 선생님 보통 이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소금물 공식에서는 소금이 제일 중요해. 그럼 애들이 보통 소금을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보통 소금의 양 계산을 이렇게 계산을 해요. 맞나요?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 앞으로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적용이 빠릅니다. 어떻게 기억하라고?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소금 구하는 공식이잖아. 얘가 소금 구하는 공식 맞죠? 맞죠? 네. 근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하지 말고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자예요. 자, 이렇게 기억을 했을 때의 장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 문제는요. 틀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를 내는. 어떤 틀이냐면 A%의 소금물 Bg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A%의 소금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Bg의 소금물이 있다. 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문제형은 이렇게 3종류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얘를 보면서 순차적으로 그래? 농도 소금물이잖아. 맞아? 그냥 얘를 쭉 곱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보려 만큼이구나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농도는 있고 소금물의 양이 없지? 그럼 없는 건 어떻게 한다? 수학에서 미지수로 가정한다. 그래서 농도 없네.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농도를 써야 되는데 농도 없으니까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해요. 즉, 문제 표현에서 나오는 얘를요. 순차적으로 써준 후에 중요하지 않은 100으로 나눠버려야지. 제일 중요한 첫 문장에 100분의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느껴지질 않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필기 되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요거 제일 중요한 공식이야. 소금물 공식에서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금 공식이 80%야. 비율적으로 보면, 문제 유형으로 보면.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외울 거예요.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자, 그래서 우리는 소금물을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요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양을 적어야겠지? 어떻게 구한다? 소금의 양은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어머? 소금물이 또 있네. 또 합니다.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그리고 얘는 그냥 생소금이니까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과 증발량은 소금의 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요게 100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이것이 바로 농도 공식이 되는 거예요. 농도는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즉, 뭔 짓을 한다? 소금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다 적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소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다 적고 곱하기 100만 하면 된다.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물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상? 예, 이거 상 아니에요. 하예요. 제대로 알면 자, 농도가 30%인 소금물 300g에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15% 이상 18%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 때 농도가 10%인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하여라. 되게 쉬운 문제죠. 그냥 소금물 꼴랑 2개를 섞었을 뿐이야.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농도가 15% 이상 18% 이하라고 나왔으므로 우리는 쟤를 가지고 부등식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5% 이상이래요. 그리고 18% 이하래요. 그런데 얘도 농도니까 중간에도 뭐가 와야 된다? 농도가 와야 돼요. 그래서 농도 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소금물의 양은 소금물만 봐야 되지? 300g 있네. 두 번째 10%인 소금물 없네? 없으면 뭐로 가정한다? x g으로 가정해서 플러스 x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소금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있어 없어? 없어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소금에만 집중해요. 이 300g짜리 소금물 안에는 소금이 얼마 들어있나 봤더니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만큼의 소금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10%인 소금물에는 소금이 얼마 들어있나 봤더니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만큼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한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이 부등식만 풀면요 우리는 소금물의 양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이렇게 봤더니 얘는 분자에 이렇게 곱해줘도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100, 100. 지네끼리 지워지네요. 맞나요? 그래서 결국 이 식은 15 300 플러스 x 여기는 몇 되겠습니까? 9000 플러스 10x는 18 이하다라는 이런 식이 나와서 자, 양변에 몇을 곱해준다? 300 플러스 x를 곱하는데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무조건 양수 되겠죠? 소금물의 양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4500 플러스 15x 이렇게 나올 거고요. 9000 플러스 10x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면 몇이냐? 54? 예, 5400 플러스 18x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이 바로 그 무슨 식이다? 연립부등식.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식 풀게요.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결국 x는 900 이하
이렇게 나오네요. 자, UT식 풀도록 하겠습니다.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래서 3600 나와서 X는 84, 32, 48로 40 해서 450g 이상 이렇게 나오네요. 즉 X의 범위 구하면 이제 공통해 구했더니 450g 이상, 900g 이하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450g 이상, 900g 이하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소금물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쉽죠? 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과부족 1차 부등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못하는 부등식 중에 하나니까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부족 문제예요. 자, 작은 것들을 포함하는 큰 덩어리를 X로 놓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와! 이에요. 잉? 이에요. 물음표. 잉? 그리고 얘는 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녀석 화살표 빼서 무조건 한 개!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제목이나 이거 뭔 소린지 몰라도 제목이나 한 번만 읽어보자. 시작! 과부족 문제. 작은 것들을 포함하는 큰 덩어리를 X로 놓고 과, 잉, 빈. 무조건 한 개. 한 번 더 뭐라고 시작! 과, 잉, 빈. 무조건 한 개. 도대체 이건 뭐냐? 자,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급 문제라고 나와 있죠? 학생들이 엄청 잘 못하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과부족 문제는 이런 겁니다.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이 남고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는다. 예요. 자, 여기에서는 의자가 부족하고 여기에서는 의자가 남아돌지. 우리는 이런 걸 과부족 문제라고 해요. 되겠습니까? 자, 과부족 문제의 특징은요. 항상 뭔가 안에 작은 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예요. 보트 안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버스 안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의자 안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이런 구조를 띱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작은 것들을 포함하는 큰 덩어리를 미지수 X로 놓아야 해요. 여기서는 사람의 학생의 개수일까 의자의 개수일까? 미지수 X는 의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왜? 의자 안에 사람이 짜잘하게 들어가 앉을 거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과부족 문제는 의자를 X개라고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학생 수도 구할 수 있죠. 자, 한 의자에 4명씩 앉았어. 그러면 4X만큼의 학생이 있는데 10명이 못 앉았어 라고 했으므로 여기에 10명을 추가해 주시면 이게 학생 수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못 앉는 애들이 있는데 안 되겠다. 얘들아 모두 5명씩 앉아 이랬더니 의자가 7개 남았대요. 자, 이와 같은 과부족 문제 여기까지 여러분 적어놓고 뭘 하시냐면 과, 잉, 빈 요거를 이렇게 세로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적습니다. 빈 의자 몇 개 나와 있어요? 7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잉 얘는 무조건 몇 개랬어 선생님이? 1개랬어. 그러면 꽉 찬 의자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x 마이너스 몇? 8. 왜? 7개에 1개니까 8개 빼줘야지? 그래서 x-8개가 꽉 찬 의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요거예요. 여기는 이 마지막 x-8개 의자인 애들이 꽉 차 있고 7개 의자는 텅 비어 있는데 그 사이에 낑겨 있는 이 1개의 의자에는 몇 명이 앉은지 모르겠네요. 앉긴 앉았지?
근데 몇 명이 앉은지 모르잖아. 맞아요. 얘 꽉 찬 것도 아니라 빈 것도 아니라서 요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수는 1명에서 5명 사이로 앉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몇 명이 앉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구조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뭔 짓을 하냐? 학생 수 4x 플러스 10은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x-8에다가 1 더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x-8에다가 5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겠구나 라고 연결시켜서 그래 얘는 x-8개의 의자에 5명씩 앉아있는데 여기에 1명이 더 앉아있는 요 경우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x-8개의 의자에 5명씩 앉아있는데 맨 마지막에 잉 하는 의자에도 최대 5명까지는 앉을 수 있으니까 얘 이하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 아니에요. 얘는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꽉 찬 의자가 몇 개고 빈 의자가 몇 개고 몇 명이 앉았는지 알 수 없는 그 무조건 한 개의 의자에 1명에서 5명까지 앉을 건데 그래 꽉 찬 의자라는 것은 빈 의자와 몇 명이 앉은지 모르는 요 의자의 개수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전체 학생 수라는 것은 이 꽉 찬 의자에 5명씩 앉히고 잉 1명 꽉 찬 의자에 5명씩 앉히고 잉 5명 요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부등식 풀어서 이제 식만 세우면 뭐 하면 돼?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 연립 부등식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선생님이 요 앞에 있는 식 풀어보겠습니다. 자, x항은 x항끼리 x만 남네요. 자, 그리고 상수항 계산할 겁니다. 5, 8에 40 마이너스 39 플러스 39 되면 여기서 49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조 녀석도 풀 겁니다. 자, 요번에는요 요 녀석 구해보도록 하자. x항은 x항끼리 5x 빼기 4x면 얘만 남네요. 자, 그리고 계산합니다. 5, 8에 40 마이너스 40에다가 5를 더하면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 넣으면 플러스 35 해서 얘는 몇 되겠습니까? 45 이렇게 남네요. 결국 x의 범위 구하면 45 이상, 49 이하 이렇게 되는데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답 보니까 몇 번 되겠습니까? 2번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개념집 잘 공부해서 구조만 익히면 돼요. 어렵지만 구조만 딱 기본만 기억을 해주시면 무조건 답을 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니까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간단한 절대값, 기호값 등 부등식의 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거 알죠? 절대값 이거 모르는구나. 미안해요. 자, 절대값 x가 3 이하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 여기에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우리 이런 걸 안 배웠구나. 배웠구나. 너희들 이런 거 배웠던 기억나니 혹시? x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 우변 전체 절대값이 붙은 경우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x가 0, 예를 들어 얘는 지금 전부 x에만 절대값이 붙어있죠. 그래서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맞아요?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될 거야. 맞나요? 근데 이 그림 중에서 뭐만 사용한다? x가 0 이상인 부분만 써먹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x가 0 이상인 부분이면 이만큼 써먹지. 그리고 이 범위를 무슨 축 대칭한다? y축 대칭한다. 0에서 3까지인데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 범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와요. 자, 이론은 이래. 근데 이렇게 유치한 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쟤를 지그시 보는 거. 절대값 x가 3 미만이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지? 그냥 이렇게 푸시는 게 나아요.
여기서는 알겠습니까? 원리는 그거지만. 자, 그러면 요거는 5보다 크지? 5보다 크면 무한히 쭉 나갈 수 있는 상태니까 그림 그리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 이하 5, 마이너스 5 미만 5 초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혹은 x는 5보다 크다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연필로 풀어보세요.